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박스권 횡보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는 좀 3월 중순 이후를 바라보면서 미리미리 현금 비중과 또 포트 재정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주말을 앞두고 뉴욕 증시는 올라줬으니까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상승장이 연출이 될 수 있을지 해외로 보는 국내 전략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영업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뉴욕 증시에서 뽑은 오늘 시장의 키워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세 가지. 네, 화면 보시면요. 미국과 EU의 휴전, 그리고 의류, IT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네요. 먼저 이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 두 분은 어떤 키워드를 가장 주목하시는지 듣고 싶은데요. 신 소장님부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의류를 꼽았습니다. 의류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의류 업종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의류주가 훨씬 더 뜨겁습니다. 지금 더 현대서울 지금 차량 2부제 시행을 했더라고요. 너무 사람이 몰리고 정말 많이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로 네. 건너편에 그 여의도에 조금 오래된 아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흡연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거기 보시면은 그 바로 건너편 차선 몇 개 안 되는데 거기에 담배를 엄청나게 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 자리가 없다 보니까 아파트에 불법 주차를 하다가 네, 걸려서 경비원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 들리고 또 여론이 굉장히 지금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뭐 광화문 집회나 이런 걸 막는데 왜 현대서울은 저렇게 많은데 저기는 무슨 방역 청정지대냐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막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은 그 에루샤가 입점을 안 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소공동이나 이런 쪽에 다 있기 때문에 얼마 거리가 안 돼요. 그래서 뭐 광화문이나 이쪽을 타겟으로 했는데 샤넬이나 뭐 이런 그 에르메스나 그 루비통 입장에서도 그렇게 가까운데 두 개를 출점하기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명품이 세일을 요즘엔 하는데 옛날에는 세일을 안 하고 남은 걸 그냥 불태워 버렸어요. 왜냐면 세일을 하는 순간 그 3대 명품이 갖고 있는 그 가치를 깎아먹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불태워버렸는데, 불태웠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다 원래 불태워요. 그거를, 비싼 거를. 아까운데, 가치 때문에. 근데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출점을 막 가까이는 못하겠죠. 여러 개가 막 생겨버리면, 예를 들어 샤넬이 편의점처럼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이거 동네 편의점보다 샤넬 매장이 많네.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로 인해서 에루샤가 입점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준 명품이라던가 컨템포러리 라인이라고 하죠.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스타일의 그런 의류 그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입점을 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뭐 그걸로 인해서 에루샤를 지금 커버를 칠 정도의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커버를 치지 못했지만 굉장히 큰 매출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봄바람도 불기 시작을 하고 막 그런 코로나19로 눌려졌던 억눌린 소비들 거기에 의류업종에 그 분출되는 것을 봤을 때, 의류업종에도 때가 왔다. 근데 미국 시장의 의류주들을 봤더니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좀 눈에 띄게 올랐던 거는 룰루레몬 같은 업체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효성 TNC라는 업체가 목표 주가가 80만 원짜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상한가를 2번을 갔어요. 그 효성그룹 그 주가가. 근데 효성 TNC가 간 이유가 스판덱스 때문이고 결국 기모 레깅스나 이런 것들을 입으시는데 처음에 원래 홈트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게. 맞아요. 홈 트레이닝으로 시작을 됐는데 홈 트레이닝을 할 때만 입다가 갑자기 뭐 지금 잭시믹스나 안다르나 뮬러웨어 같은 업체들이 뜨면서 그게 일상복이 됐어요. 애슬레저 룩이라고. 그래서 이제 홈투어 할 때만 집에서 입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갔을 때 외출복으로까지 입고 그게 처음에 이제 Y존이라고 민망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면서 어떻게 보면 평상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술이 됐는데 룰루레몬도 그 요가복계 샤넬이라고 불리우잖아요. 그래서 요가 할 때나 필라테스 할 때나 입던 옷들이 일상복으로 전환이 되면서 층이 더 넓어졌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전환을 굉장히 잘해서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을 못했던 의류 업종들은 어려움을 겪는 반면에 온라인으로 전환을 잘했던 이 룰루레몬 같은 업체들은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룰루레몬이 먼저 급등을 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약간 지금 백신이 나오면서 좀 진정이 되는 사이에 룰루레몬이 조금 이제 기술적 이격 조정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뜨냐면
이제 일상복들이 뜨고 있어요. 그 SPA 그런 브랜드들 있죠. 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뜨고 있고, 그리고 캐나다 부스 아시죠? 캐구라던가 뭐 많이 입으시잖아요. 몽클레어. 이런 것들이 갑자기 떠요. 겨울철을 맞이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디스커버리를 운영하는 FNF가 오르고, 그쵸? 그리고 이제 그 더 네이처 홀딩스라고 그 네이처 그 뭐죠? 그 방송을 그 의류로 하는 그 업체도 오르고 이렇게 내셔널 됐어요. 지오그래피요? 아, 내셔널 지오그래픽. 네. 감사합니다.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방송 두 개가 다 방송이에요. 디스커버리나 맞아요. 그거를 다 방송을 하는 그 채널을 갖다가 따와가지고 의류 업종으로 만들어서 잘 된 거예요, 브랜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 업종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거. 루루레몬은 물론 그 코로나19 사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약간 특징적으로 오른 거고, 의류 업종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월마트라던가 뭐 지금 K마트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의류를 판매를 하는데, 그 부분도 다 실적이 좋고 주가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쪽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의류 업종은 아직도 오른 것이 없다, 지금. FNF만 특징적으로 올랐지, 나머지도 LF나 한섬이나 이런 것들, 영업무역, 한세실업, 이제서야 밑에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지금 그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미국에서 안 오른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안 오른 게 거의 없어요. 에너지 업종 뭐 이런 거 조금 안 올랐고, 뭐 엑스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다른 거는 다 그냥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이 방어 업종이 이제 막 뜨고 뭐 의료 업종이 이제 뜨고 해서 그 주목을 해야 된다기보다, 미국은 이미 다 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순환매가 이제 돌아오기 시작해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국내까지 연결해서 지금 얘기가 살짝 나와버렸는데, 어쨌든 미국 지금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봤더니 의류주들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의류주들이 코로나19 수혜주로 좋았던 의류 업종도 있고, 지금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의류 업종도 네.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의류주를 적극적으로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집코에 어울리는 쪽과 그리고 또 아웃도어 스포츠 쪽에 어울리는 의류주, 양쪽을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종목보다는 이제는 좀 이렇게 의류주 이격을 차곡차곡 다 메꾸고 다시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쪽을 봐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김영재 이사님은 오늘 어떤 키워드를 주목하십니까? 네, 저는 미국과 EU의 그런 경제 보복을 잠시 중단했다, 이렇게 휴전을 좀 주목을 했는데, 사실 전일장, 그 금요일장 그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키워드가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뭐 부양책이 나온 것도 있고, 경제 지표도 좋았고, 유가, 뭐 금리 변동,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뭐 시장에서 너무 많이 알려져서 좀 식상한 재료였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좀 새롭고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미국과 유럽 연합 간의 그런 휴전 소식이 저는 그날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 물론 시장 전반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본 것이고, 뭐 업종 간 그런 건 아닌데, 사실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EU와 그 항공 보조금 문제로 촉발되었던 그런 관세를 사실 4개월 유예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2004년부터 거의 뭐 17년 동안 끌어왔던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부가 이렇게 글로벌 어떤 특정 지역이라든지 국가와 어떤 경제를 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내보인다, 이런 것은 지금 사실 그 몇 년 전이죠. 지난해는 별로 없었지만 지난해 상당히 불거졌던 트럼프 대통령 재직 시절에 중국과의 그런 경제 분쟁에 상당히 시장 참여자들이 고생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어떤 이러한 쪽으로도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도 사실 경제 지표도 좋았고 그랬는데, 사실 금리가 또다시 상승하면서 장중에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 미국과 유럽 연합의 그런 경제 협력 재개 소식, 이런 것이 좀 나오면서 금리가 안정되면서 시장은 다시 상승하는 그런 촉매제로 작용했던 점에서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것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도 금요일 날 양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전희대 대변인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발언이 나온 직후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이런 반응이
그런 상황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기대감은 좀 네.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으로 사실 뭐 모든 주식이 좋았는데 그 중에서 사실 특별하게 좀 섹터적으로 보면 여기서 보복 관세를 물리고 있었던 유럽 쪽에서 뭐 항공이라든지 기계 주류 업종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완전 뭐 직접적인 영향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캐터필러가 3.47%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재정 확대 수혜주로서 상당히 지금까지 꾸준한 상승을 기록했던 종목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재정 확대 그런 정도도 있었지만 이제 선거 과정에서는 민주당의 그런 재정 확대 정책 기대감으로서도 충분히 상승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이 지금 사실 주택이 좀 공급이 좀 모자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으로 지금 산업이 재편되고 있고 또한 최근에 또 재해도 좀 발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서 많은 부분에서 캐터필러 같은 그런 기계 업종에 좀 더 추가적으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모멘텀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실제적으로 주가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작년 1년 전이죠. 87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한 220달러 정도로 한 150% 이상 상승했는데 이익 수준도 작년 2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지금 꾸준하게 주당 수익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 예측치를 항상 상회했다는 점에서 좀 더 추가적인 뭐 상승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뭐 국내 종목을 좀 보면 EU와의 관계 개선을 시작점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까지 좀 이어진다면 좀 미국 증시 전반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긍정적이고 또 소비자 업종에게는 더욱더 좋은 호재가 되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국내 연관 업종 종목을 좀 찾아봤는데 사실 대중국 수출 비중이 좀 큰 그런 업종이 가장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증가될 거고 그리고 중국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화학 업종이 매우 좋은 조료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유가가 사실 사상 최근 들어서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사실 1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업종 중에 대표적인 업종이 화학 업종이다라는 것이 또 긍정적인데 그런데 이제 사실 실적이 좋게 예상되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뭐 주가도 이미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특히 화학 업종들의 주가들이 매우 많이 상승했다는 점은 상당히 부담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그나마 좀 부담이 좀 덜한 그런 종목이 뭔가를 좀 살펴봤는데 그래서 저는 롯데케미칼이 그나마 좀 지금 현 시점에서도 좀 접근 가능한 화학 업종 내 대표적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309% 증가한 1조 5천억 원이 지금 컨센서스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는 뭐 작년 3월에 그 폭발 사고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되었던 9개월 동안 가동되지 못했던 대산 공장이 정상 가동되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제품의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에틸렌이 올해 좀 글로벌하게 증설이 많이 되면서 상당히 좀 가격 하락 압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미국에서 한파로 인해서 미국 내 가동 시설이 상당히 많이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면으로 인해서 이런 가격이 아시아 지역 내에서 가격 상승이 아주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런 것이 최소 4월 말까지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1분기 실적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올해 실적 기준으로 지금 PER 한 9.7배 미만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저평가 매력 보유한 그런 화학 업종의 대표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소비자 업종을 주목하셨는데요. 거기서 구체적으로는 화학주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롯데케미칼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지금 자리가 중요한 종목이었죠. 여전히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자, 두 분이 생각하는 오늘장 키워드를 먼저 들어봤고요. 이제는 구체적인 종목으로 들어가서 뉴욕 증시의 특징적인 종목과 국내 증시의 종목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재 이사부터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일단 특징 업종으로 보니까 뭐 에너지, 뭐 CL 오일 관련주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하락 종목에는 우주 항공, 그다음에 여행 관련 그 크루즈 업체들의 하락이 좀 눈에 띄었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중에서 반도체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웨스턴 디지털의 좀 상승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스토리지 업체로서요. 사실 낸드 플래시 글로벌 점유율이 14.4%로 3위인데요. 삼성전자라든지 일본 키옥시아에 의해서 세계 글로벌 3위 업체입니다. 주가가 상승한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것은 사실 전반적인 그날 그 고용 서프라이즈가 좀 나온 상황에서 반도체 섹터 강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되고 목표가도 상향 조정된 것도 주요 원인입니다. 지금 골드만삭스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지금 상향 조정시켰고요. 목표 주가도 기존 56달러에서 85달러로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그 상향 조정시킨 가장 큰 원인은 골드만삭스에서는 낸드 플래시 가격이 2분기부터는 조금 턴어라운드 하면서 실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을 했는데 실제로 국내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도 이러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지금 좀 개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낸드 가격은 아직까지는 뭐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아무래도 지난해 데이터 센터를 많이 구축한 이후에 어떤 재고를 확보하는 그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좀 그런 낸드 가격은 아직도 좀 그렇게 상승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 센터 수요가 올해 하반기에는 뭐 대폭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 그 PC 퍼스널 컴퓨터 내에 그 SSD 탑재율이 지금 상승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가격이 좀 더 싸지고 또 고성능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많기 네.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면도 있고 또한 스마트폰의 그런 수요 회복 등이 지금 나타나면서 낸드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낸드 쪽은 하반기부터는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점유율 5위인 마이크론이라든지 6위인 인텔 역시도 이날 각각 5.46%, 4.13%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낸드 플래시와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오늘 좀 예상된다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는데 어떤 네, 종목이 맞습니다. 네, 중요할까요? 국내 네. 관련주로는 뭐 완제품 생산 업체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낸드 관련 장비주들도 뭐 있습니다. 하지만 장비주들은 지금보다는 좀 연말에 좀 더 가까워질수록 신규 투자 수혜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오늘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는 사실 최근에는 뭐 D램 가격 상승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현물 가격이 뭐 석 달 전 대비해서 뭐 50%가 상승했고 고정 가격도 지난달 그 진짜 8개월 만에 전월 대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본격화되는 모습이 지금 그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업황은 사실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 그 D램 이 전기 전자 쪽이 통상 2분기까지는 비수기가 되는 것이 좀 통상적인 그런 컨센서스고요. 따라서 실적이 실제로 개선되는지 좀 확인이 좀 필요한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역시도 좀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종목으로서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수급 사항도 그렇게 썩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신규 매수보다는 오늘 많이 상승한다면 고점의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도 삼성전자보다는 좀 좋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개선세가 삼성전자는 전년 동기 한 31.8%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SK하이닉스는 51%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오히려 좋습니다. 하지만 2분기 성장률이 또 급격하게 또 축소되는 그런 또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적 상승에는 좀 한계가 존재하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 흐름보다는 좀 아웃퍼포밍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전체 시장 방향성이 모은 만큼 전 고점 부근에서는
일부 비중 축소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낸드플래시의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그동안 조금은 쉬고 있었던 삼성전자와 또 하이닉스 자리 한번 보시면서 오늘 개장 상황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신 소장님은 의류주 쪽에서 국내 증시와 또 연결을 해주시나요? 네. 갭이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갭이 7.60%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 의류업종이 맨 먼저 시작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룰루레몬이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룰루레몬 에슬리티카라고 치면 되고 아니면 LU라고 치시면 돼요. 룰루레몬이 제일 먼저 올랐고 그거는 코로나19의 특성상 홈트가 뜨면서 그 부분이 강했던 것 같고 지금 조금 쉬고 있어요. 그리고 월마트도 미리 올랐다 지금 쉬고 있어요. 2021년 들어서는. 월마트가 왜 얘기를 하냐면 아마존이 점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월마트도 잘 가는데 월마트에서 싸게 가판대에서 의류 많이 팔아요. 우리 코스트코 양재점 가시면 아시잖아요. 거기서 뭐 등산복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사시죠. 그 다음에 나이키도 먼저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아 나이키 언제 이렇게 컸죠? 마이클 조던 때문에 큰 것 같아요. 원래 아디다스보다 작은 회사였거든요. 그리고 크록스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크록스 이거 배지다는데 그 보통 샌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렇게까지 이게 완전히 직각으로 오르고 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이미 이게 보여주고 있다. 올 여름에 폭발적으로 이거 신고 나갈 거기 때문에 이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갭이 굉장히 이제 늦게 이제 뒤늦게 뜨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지금 갭이 원래 SPA 브랜드의 원조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온 것들이 많이 강해져 버렸잖아요. 지금. 인디텍스, 자라를 운영하는 인디텍스가 1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 리테일링, 그게 2위로 올라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니클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버리고 다른 데 가서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서 2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3위가 H&M이 3위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4위가 갭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유안타증권 ATTS라 일본 거라던가 이런 게 바로 안 떠요. 그래서 패스트 리테일링이 홍콩에 그 DR로 상장된 게 있어요. 예탁 증서. 뭐 여러분들 언론이나 이런 거 찾아보시다가 뭐 ADR, GDR 막 나오잖아요. DR이 예탁 증서인데 그 앞에 그냥 국가명 붙인 거예요. ADR 아메리칸, CDR은 차이나, GDR은 글로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 리테일이 지금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데 이게 도쿄 증시 거를 쳐봐도 요즘에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오니까 엄청난 시가총액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갭, 유니클로, H&M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 연결되는 부분이 가장 크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의류 업종 중에 의류 OEM, ODM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한세실업하고 영업무역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한세실업은 오랫동안 갭에 갭이 고객사를 두고 있었어요. 최근에 갭에서 주최하는 무슨 행사에서 한세실업이 뽑혀가지고 그 한세실업이 그 동남아시아 공장이 많잖아요. 거기 직원들이 막 체육대회하고 뭐 상 받고 이런 거 뉴스에 났잖아요. 그래서 갭하고 나이키 그리고 월마트 이게 다 한세실업 고객이고 영업무역은 약간 고급스럽게 가요. 옛날부터 노스페이스를 주력으로 했기 때문에 파타고니아나 그래서 룰루레몬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한세실업 영업무역이 다 지금 좋아요. 그래서 영업무역이 지금 먼저 움직였잖아요. 보시면 이것도 사실 미국 시장을 분석하면 이 부분이 나왔던 거죠. 왜 영업무역이 먼저 떴을까? 룰루레몬이 먼저 갔기 때문이죠. 한세실업하고 영업무역이 차이를 보면은 한세실업은 아직 그 기술적인 이동평균선을 벗기지 못했어요. 월봉에서 120개월선 60개월선에 막혀 있잖아요. 영업무역은 먼저 떴죠. 영업무역이 이렇게 먼저 뜬 이유는 룰루레몬 같은 게 강했기 때문이에요. 강했기 때문이고 한세실업은 이제 갭이랑 이런 뭐 H&M 브랜드, SPA 브랜드들이 뜨니까 이제 뜨기 시작한다. 그래서 한세실업 영업무역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약간의 차이는 고려를 하시더라도 이거는 둘 다 똑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갭과 관련된 정보 한세실업 그리고 영업무역을 대표적으로 꼽아주셨고요. 또 영업무역은 특히나 뭐 룰루레몬 맞죠? 네. 고객사 OEM 업체이기도 합니다. 의류주를 오늘 시장에서 소비재 업종 중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번 주에 첫 거래일 국내 개장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저는 오늘 시장 물론 이제 상승으로 지금 뭐 마감할 가능성도 높고 그다음에 이것이 내일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수가 아직까지 바닥을 확실하게 찍고 상승으로 턴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사실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지금 방향성을 결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데 추가적으로 뭐 나오는 재료들 자체도 별로 그렇게 증시에 도움이 되는 재료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이 확실하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따라서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은 작년에 주가 상승이 컸던 종목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좀 고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를 항상 고려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지고 신규주는 신규로 이렇게 매수할 종목들은 작년에 주가 상승률이 좀 좋지 못했던 상대적으로 좋지 못했던 종목 중에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도 실적이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업종 위주로 가야 되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경기 민감주들의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 소장님도 오늘장 전략 궁금해요. 네, 일단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기술적 이익이 큰 종목들 급락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삼성전자만 붙잡고 지금 일부러 안 빼는 거 혹시 보이세요? 삼성전자 일부러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잘 보기에. 버텨요. 이러다가 버틴다기보다 일부러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2,800, 2,900까지 가야 우리나라 증시로 20주 선을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지금 다 파시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나 반도체는 반등을 이용해서 싹 다 파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거래소에서는 업종 분류 보시면 음식료품, 섬유유복, 종이목재, 화학의약품, 비금속 광물, 철강금속, 기계, 전기전자 뭐 이런 식으로 업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 최근에 증권방송에서 최근이라고 하면 1, 2년 된 사이에 증권방송에서 이 업종별 분류로 그 증권 시장을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업종 간 연행이 많이 일어나고 그 융복합 업종이 많이 탄생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안 보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ETF를 주로 보면은 그 흐름을 더 알 수 있거든요. 지금 ETF 중에 이제 막 올라오는 것들은 코덱스 경기 소비재나 코덱스 필수 소비재예요. 근데 이거를 클릭해 보면 종목이 나오거든요. 코덱스 필수 소비재 안에는 LG생활건강, KTNG, 아모레퍼시픽, 이마트, CJ제일제당, 오리온, 아모레지, 현대바이오, BGF 리테일, 화이트 진로가 이렇게 10개가 담겨 있어요. 제일 높은 거는 LG생활건강이네요. 그리고 코덱스 경기 소비재는 코덱스를 본 이유는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ETF가 가장 그 비중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경기 소비재 보니까 LG전자, 코웨이, HLB, 강원랜드, 호텔신라, 신세계, 휠라홀딩스, CJENM,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이렇게 들어있고 LG전자 비중이 제일 높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LG전자 아마 경기 소비재 쪽에 넣은 거는 아마 가전 쪽으로 보고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 그 다른 것들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급등이 많이 나와서 뭐 이거 보여드릴 시간이 없는데 찾아보세요. 저희 차트가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 소비재나 필수 소비재 쪽이 이렇게 뜨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종목들 우리가 지금 연기금을 막 욕하고 있잖아요. 연기금. 연기금이 왜 우리나라에 그 애국심도 없이 파냐 이러고 있는데 다 파는 게 아니라 사고 있는 게 있어요. 연기금이 열심히. 연기금이 제일 많이 산 1위가 개인이 가장 많이 판 순매도 1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을 욕할 게 아니라 연기금이 우리나라 그 노후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갈아타기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기금하고 같이 갈아타면은 연기금을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연기금하고 같이 갈아타던가 아니면 코덱스 같이 저렇게 가장 큰 ETF를 운영하는 회사가 네. 뭘 넣고 있는지 그걸 알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답이 나와 있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두 분이 조금 사뭇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요. 시각의 차이이고 또 투자 스타일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